찌를 잘못 맞췄나요? 수심을 잘못 맞췄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의 해답을 명쾌하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큐패션 구독자 여러분, 이큐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사장님 레시피가 좋은 레시피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계량컵으로 하나 넣는 게 너무 어렵대요. 이제 충분히 코팅이 힘들다 그러죠. 네, 코팅을 이제 저희 거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은 코팅을 살살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위에서 달갱이를 살리면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떡지고 뭉치고 약간 이래서 낚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찰져지기도 하고. 찰져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사장님이 그래?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편리성을 위해서. 네, 너무 힘들어들 하시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써보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부어가지고 물 탁 해가지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하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짝밥의 어려움이에요. 짝밥 낚시요. 그거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들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아요. 사실은 한 찌 한 채비를 한 떡밥을, 그러니까 짝밥이면 두 가지겠죠. 두 가지 떡밥을 오랜 기간 쓰신 분들 외에는 상당히 많은 수련 시간이 필요해요. 숙련 시간이. 이유가 뭐죠 그게? 떡밥 비중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오븐을 달고 한쪽은 그루텐을 달았다고 보통 그렇게 쓰죠. 가정을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떡밥 배합일 수는 있어요. 그게 붕어한테 많은 그 붕어들을 많이 그 미끼로 유혹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0점이라는 찌 맞춤에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비중이 무거운 쪽에 오븐도 아니고 비중이 가벼운 쪽에 글루텐도 아니다 보니까 오븐 먹을 때 입질 다르고 글루텐 먹을 때 입질이 다르니까 몸짓에 손이 나가는 경우가 더 심해져요.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짝밥 낚시를 능통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오질 못한다. 실력이. 조선 수준. 낚시 조제 신선 조선 수준이죠. 그 정도라면. 그래서 영상에서 기술사님은 그렇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짝밥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정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한 예를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낚시하는데 물론 이제 오랜 기간 숙련이 되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입질 구분을 해내시거든요. 기술사님은 하고 계시니까. 같은 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같은 찌라는 게 하나 찌 가지고 1년을 2년을 5년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 이제 만약에 고추형이면 고추형 이렇게 해서 그 찌를 같은 회사 거를 오랜 기간 이제 같은 부력의 찌를 오랜 기간 썼을 경우는 그게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통 찌를 이렇게들 많이 쓰시죠. 겨울에 저부력, 봄 가을에 중부력, 여름에 고부력. 그때마다 찌 오른 폭이나 속도나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그 몸짓하고 입질 구분을 잘 못 하셔요. 단연간 낚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떡밥까지 그런다면 이거는 더욱 아주 안 좋은 거를 가중시키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분도 저희가 그 영상을 했지만 저비중, 중비중, 고비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분들조차도 같은 어분이지만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섞어서 쓰시는 이제 브랜딩 떡밥이라고 보통들 하잖아요. 이제 믹스 떡밥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혼합된 떡밥이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전부 나쁜 쪽으로 방향이 흘러요. 잘못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은 지금 겨울철 간절기에 낚시가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여름에는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도 잘 써요. 잘 먹으니까. 근데 겨울 혹은 간절기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낚시가 안 되니까 이 떡밥이 안 먹어서 낚시가 안 되나 하고 또 오케요. 그럼 이건 버리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제껴 놔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우니까 짝밥을 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는 해요. 모든 동절기 낚시에 입질이 아주 짧은 까칠한 정말 어느 정도 까칠하냐면 몸짓하고 입질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짧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많죠. 이런 폭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올라오는데 내림 수준밖에 안 될 정도의 올림 폭이니까. 이 정도니까. 그러면 그게 입질이다, 몸짓이다 구분하기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떡밥까지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구나. 어쩔 때는 찌가 예쁘게 올라오는데 어쩔 때는 튀는 것도 있고 살짝만 올라오는 것도, 이게 그 떡밥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숙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떡밥도 좀 써보셔야 되는데 보통 낚시인들이 제가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붕어가 변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낚시인 마음이 변해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대상어종인 붕어도 24시간 먹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개체수가 있다 보면은 24시간 먹는 걸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도 그 소강 상태 그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소화시킬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조바심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내게 뭐 채비가 잘못됐나? 찌가 잘못됐나 떡밥이 잘못됐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렇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예, 그걸 좀 한 뭐 길게는 2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 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보통 1시간 이내로다가 다시 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변해서 사람 마음이 변해서 못 잡는 거예요. 변화를 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 낚시를 같이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랑 하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채비, 찌, 떡밥을 항상 믿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나왔어. 근데 안 나와. 그러면 저는 넣어놓고 한 2-30분 기다려봐요. 더 기다릴 때도 있죠. 뭐 심지어 1시간까지는 기다려본 적도 있는데 무조건 한 번은 다시 들어오더라. 근데 옆에 분을 가만히 보시면은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다시 떡밥을 줘요. 붕어가 먹을 시간을 안 주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한 마리 따박따박 나오는데 이제 옆에 초보분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건지 계속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오히려 그 텀을 더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 네. 그리고 그렇다면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정대표 레시피, 기술사장님 레시피가 공개된 지 벌써 2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근데 지금 정대표 레시피를 오랫동안 쓰신 분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입질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올라오든 중간 올라오든 그거 그냥 기진같이 낚아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채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채비가 이제 스네이크하고 EV일 텐데요. EV의 장점은 스네이크의 장점은 이제 부드러움에 있을 거고 EV의 장점은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입질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낚시 환경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깊이라든지 또 수온이라든지 계절별 길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쓰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대체적으로 짧은 기둥줄이라 그러죠. 보통 기둥 강선일 이런 게 좀 짧은 게 좀 되고 봄, 가을은 중간이 되고 여름엔 좀 긴 게 되는데 한 가지 가지고 사계절을 쓰니까 오링만 가지고 편대 무게만 가지고서 그 비율 그 배분만 가지고서 배분만 가지고 어렵죠. 근데 확실히 초보자는요 제가 느끼는 것도 한 가지 떡밥을 오래 써보면은 이 터치감 지금 약간 떡밥이 되졌네? 그럼 손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길게 오랫동안 쓰니까요 초보자 분들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저희 떡밥 달기 중에 윗달기, 중간 달기, 밑달기가 있잖아요. 같은 떡밥이라면 그게 비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얼마나 바닥까지 바늘에 달려서 내려가냐에 따라서 비중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피가 그 양이 많고 작고에 따라서 비중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붕어가 맞아요. 느끼는 무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떡밥을 계속 쓴다는 거는 내 손에 익은 거지요. 내가 이걸 이렇게 달았을 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다니까 되드라를 이미 숙련이 된 거죠. 그치. 떡밥을 뭐 대단히 유행하는 떡밥을 많이 쓰는 거 편하죠. 편한데 그게 꼭 답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비중이 높은데 물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1에 가깝다는 거는 물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거죠. 물의 밀도가 높아졌다면 가벼운 건 안착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정말 오래 걸려요. 네, 비중이 좀 무거운 떡밥은 바로 안착이 되죠. 바로 안착이 되는데 또 가벼운 떡밥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가벼운 떡밥은 바로 입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입질로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몸짓이거든요. 흥분을 해서 몸짓이 대다수인 거예요. 물론 덜어 입질이 있어요. 저비중의 떡밥은 안개 현상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흥분을 해서 채비를 건들거나 줄을 건들거나 이런 걸 입질로 파악하시니까 굉장히 입질이 빨리 오는 걸로 파악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입걸림이 돼서 나오는 건 첫 수 정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맨날 허참질만 해요. 그 저비중 떡밥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장점은 쓰기 편리하고 숙성 빨리 되고 고기가 빨리 집어가 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단점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너무 흥분을 해서 이게 안착이 맞아. 바닥에 안착이 돼가지고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비중이 가볍다고만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무거운 것만도 무조건 좋은 거라는 거죠. 무거운 건 또 뭐냐면 좀 늦지요. 그런 현상이 우리 사람이 낚시인이 느끼는 입질이 들어오는 시간이 늦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틀림없는 거는 우리가 낚시를 1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4시간, 8시간은 할 텐데 그 시간으로 본다면은 비중이 무거운 걸로 해서 충분히 안정을 시키고 낚아내면은 입질이 아주 깔끔하고 중후하다는 거죠.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물론 저비중 떡볶이 어분에 비해서 고비중 다소 높은 비중의 어분들은 첫 입질을 받아내는 게 다소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어요. 이번에 느끼시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장자원 낚시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오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혼자만 나왔잖아요. 혼자만 나왔어요. 그게 고비중 좀 다소 무거운 떡밥, 이 동절기에 무거운 떡밥의 장점이에요. 이게 무거우니까 확산되는 시간이 좀 늦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잡았잖아요. 나머지 처음에는 제가 조금 밀리는 듯 했으나 그럼요. 그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저만 나오는 거죠. 옆에 예. 분들은 안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약간 설렁설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진짜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네. 거 하나가 뭐냐, 0점 잘 맞췄어요. 예. 수심 잘 맞췄어요. 네. 떡밥을 달았는데 내가 세 마디에다가 맞춰 넣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심지어 한 마디까지 나온다. 제가 찌를 잘못 맞췄나요? 수심을 잘못 맞췄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의 해답을 명쾌하게 그냥 떡밥이 큰 거예요. 그렇죠. 떡밥이 큰 거죠. 그게 왜냐면은 맞아요. 견존하는 떡밥에 정말 물을 건탄이라 그러죠. 넣어야 할 양의 뭐 50%만 넣고서 그냥 돌덩어리로 하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 떡밥의 그 요즘 채비나 찌의 그 우수성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한 떡밥 무게연 착지 오차는 적당한 우리가 알고 있는 콩알 크기라면은 생길 수가 없어요. 약간 새끼손가락 한 마디 이 정도? 그렇죠. 큰 게 그 정도인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그런 분들이 원봉돌을 하시다가 편대나 분할채비로 이제 이렇게 전향을 하신 분들인데 원봉돌은 찌 맞춤 자체 침력이 한 곳에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둔한 찌나 둔한 찌 맞춤에 의해서도 낚시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마리수는 많이 떨어지지만 원봉돌은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분할채비 편대가 됐든 스위빌이 됐든 서클링이 됐든 분할채비로 오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할채비라는 거는 예민성에 중점을 둔 거거든요. 중점을 뒀는데 떡밥도 그러면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민해지면 질고 부드럽고 작아야 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근데 그 떡밥을 원봉돌의 개념의 떡밥을 두 손으로 꽉꽉 해서 이만하게 쇠구슬만 하게 단다면 분할의 의미가 없죠. 분할의 의미도 없고. 착지 오차가 생기죠. 그 착지 오차는 제가 얼마나 생기는지 떡밥 무게를 넘어가면은 그건 좀 이따가 자루다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럼 지금 바로 보여주시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죠. 착지 오차가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착지 오차라는 거는 적당한 크기 떡밥을 기준으로 해서 먹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채비나 찌들이 맞춰져 있어요. 0점이라는 게. 그런데 집어 개념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크기에 의한 떡밥 무게에 의한 착지 오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자로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착지 오차 때문에 낚시가 안 될 수 있다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럼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볼게요. 자, 요게 끝을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72cm죠. 예, 72cm인데 우리가 찌 한 마디를 보통 맨 위에 거를 3cm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3cm만 우리가 찌 밑에는 직립이 돼 있을 때 먹이용으로 달았을 때는 직립이고 집어제라고 하는 밑밥용으로 크게 달았을 때는 떡밥이 무거워 착지 오차가 생기는데 약 3cm 정도만 이걸 밀어볼게요. 사선으로. 네네. 이 3cm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 3cm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요 천 밑에서 요 거리 차이만큼 착지 오차가 생기는 거죠. 이만큼이 생긴 거예요. 약 20에서 25가 생긴 건데 그러면 미안합니다만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골빈붕어가 아니면 집어제 많은 곳의 걸 먹지 바늘에 달랑 달인 거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착지 오차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낚시에서 마디수 낚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관가하고 있다. 이 낚시가 안 될 때는요 10cm만 벗어나도 낚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물며 20, 25가 벗어났다면은 거의 반응을 안 한다고 보셔야죠. 특히 동절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3c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72cm예요. 이게 딱 한 마디 만약에 올라와 있는 거라 그래요. 네네네. 근데 떡밥을 크게 달아서 무게 때문에 쑥 75까지 3cm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사선이 되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줄은 또 이렇게 사선이 지고 이 거리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자니까 24cm네. 24cm. 24cm의 착지 오차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걸 관가하고 하셨다는 거죠. 떡밥이 다는 방법, 윗달기, 중간달기, 밑달기를 그래서 소개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너무 크게 달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시죠. 네.
네, 지금 보셨죠? 3cm의 착지 오차가 20에서 24cm의 오차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느 분은 세 마디에다가 맞춰놓고 한 마디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심각하죠. 그러면 두 마디 정도가 40, 내려가면 40cm가 앞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봐도 집어용 한다고 이렇게 막 크게 단 떡밥들은 여기 있는데 먹이용 넣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작게 달잖아요. 그러면 40cm에서 50cm 이상의 거리에서 먹이를 주고 있으니까 입질 들어올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는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먹이용으로 달았을 때는. 그 집어제 쪽에만 반응을 하는 거고, 또 입질이 아주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낚시인들은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또 뭐 채비를 바꾸거나 찌를 바꾸거나 떡밥을 바꾸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해결책을 좀 알려주시죠. 뭐 해결책은요,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콩알 정도를 얘기하는데, 콩알도 뭐 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아마 새끼 손가락, 새끼 손톱 크기 정도? 새끼 손톱 크기보다 약간 크거나 그 정도가 가장 그 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EQ에서 이제 정대표 레시피다, 기술장 레시피다 하는 것들은 먹이용과 밑밥용으로 같이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브랜딩을 해놨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사님이 저한테 옛날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수심을 맞추고 낚시하기 전에 떡밥을 내가 다는 크기로 달아서 수심을 떡밥을 달고 한 번 더 봐라. 그러면 이제 잘 맞을 때도 있고요. 바로 바닥이 이제 평지냐 경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요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떡밥을 달고서 결국은 떡밥 없이 무마를 상태에서 수심을 맞춘 다음에 떡밥을 달아서 던지다 보면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바닥의 상태라든지 떡밥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내가 떡밥을 다는 게 너무 되게 크게 다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사선 뭐 이렇게 5mm 나고 이런 거, 찌 마디수의 경계에서도 차 안 나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의 사선은 낚시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이 언제 입질 올지를 몰라요. 이게 특히 동절기에 우리가 보통 인터벌이 입질 타이밍 시간이 길어지면은 집중을 그 시간 동안 하기가 너무 어렵다. 멍 때리다가 갑자기 찌가 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둘러서 하다 보면 입질인지 몸짓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팅해서,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을 때려서 찌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약간의 사선은 어떤 장점을 안고 있냐면요, 멍 때리고 있다 내가 두 마디 맞췄는데 살짝 뭐가 올라와요. 뭐가 건들고 있고. 그게요, 착지 오차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떡밥이 풀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주먹대기만 한 거 아니면은 뭐가 건들기 전에는 안 올라오고. 맞아요. 근데 찌가 살짝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는 밑에서 입질이든 몸짓이든 뭐가 건들고 있다는, 그럼 그때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도 항상 그래요. 늘 잡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착지 오차, 약간의 사선, 아주 5mm 내외 이런 거 사선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착지 오차는 떡밥의 크기와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달아서 착지 오차를 만들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마디 경계선에 맞춰놨는데 살짝 경계선에 들어간 정도는 오히려 낚시에 영향이 이로울 수 있다. 그렇죠. 너무 긴 입질 타이밍을, 입질 시간을 집중할 수 없으니까 되려 예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책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밥을 한번 개볼까요? 왜냐면 이 떡밥이 뭐냐면은, 저는 요즘에 이 떡밥만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정대표 레시피나 이런 거는 제가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다시 써도 잘할 자신이 있고, 이 떡밥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흥분은 좀 덜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구력은 더 좋고.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끊임없이. 약간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게 약간 비중이 무거운 떡밥 배합이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자, 요렇게 지금 저희가 애초에 소분을 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나가게 돼도 요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뭐뭐 넣고 얼마 넣으세요 하면 너무 틀리게 계시니까 그냥 섞어놨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코팅들도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편리성을 위해서 개발을 했죠, 저희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 뜯으십시오. 1번 뜯는다. 2번 붓는다. 3번 잘 섞어준다. 4번 100cc의 물을 넣는다. 근데 100cc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신치랑 사양 기술을 50, 50 넣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 좋아요. 그리고 100cc의 물을 컵선에 맞춰서 붓는다. 근데 5번인가요? 잘 젓는다. 물이 골고루 먹게 잘 저어서 자, 이렇게 골고루 펴놓고요. 그늘에다가 놓고 15분 정도 숙성한다.
여름엔 좀 짧아지고요. 지금 건 전부 동절기 기준입니다. 네, 동절기 기준에는 또 물성일 지금 이 100짜리는요 시즌을 기준으로 저희가 10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표준이죠. 이게 표준입니다. 기준이고 그냥 표준이고. 네, 하절기에는 여기서 5cc 정도가 덜 들어가고 간절기에는 5cc가 더 들어가고 겨울에는 10cc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95, 보통은 100, 간절기에는 105, 겨울, 동절기에는 110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15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네, 15분이 지나서 이제 풀어 헤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손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팍 넣어가지고 확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왜냐면 여기 글루텐이 좀 섞여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위에서 긁듯이 천천히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갱이가 살아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긁는다? 나 약간 벗겨낸다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또 한번 풀어 헤쳐주고 얘네끼리 서로 뭉치지 않게 하면은 이게 알아요. 이게 돌리다 보면은 알갱이 느낌이 난다니까. 몇 번을 돌리냐에 따라서 점성도 달라진다는 거. 근데 요 정도. 저한테 지금 딱 이 정도가 저한테 느낌이 좋아요. 지금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0을 쓰는데 100으로 했는데도 전혀 뭐 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참 대단한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느낀 거. 컵선에 물이 정확하게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손물을 준 거. 그 다음에 약간 그것도 있죠. 한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안 돼요. 양쪽. 네, 한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반대로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요 형태입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많이 쭈물떡거렸어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나?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게 풀리기 전까지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그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채비나 떡밥을 테스트할 때 저희가 찌에 채비에 제가 브랜딩한 떡밥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팔아먹기 위한 거라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 낚시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이큐피싱의 그 낚시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그걸 알고자 하신다면은 그대로 써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먹이용어고 밑밥용어고 구분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이제 통합되는 이렇게 혼합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게 떡밥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냥 꾸준하게 한번 써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래도 몇 번은 써보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으면 해요. 그리고 먹이용으로 들어간다 해서 크기를, 먹이용 크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다시면 안 되고 새끼손톱 정도 다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은 5분, 10분인 것 같아요. 근데 30분, 1시간 정도는 붕어가 탐색할, 지켜볼 시간은 주셔야죠. 내가 먹어도 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능에 의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붕어들도 거기 호기심을 갖고 냄새에 이끌려서 미끼를 흡입할 수 있게 그럴 시간을 주셔야 돼요. 손맛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넣자마자 입질을 받으니까. 근데 입질도 입질이지만 그건 한두 번이고 되게 그 몸짓이거든요. 휴비에는 다 그렇게 몸짓, 그리고 이제 그걸 안정시키고 또 붕어들이 내가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런 걸로 본다면 비중이 무거운 떡밥도 결코 저 비중에 밀릴 이유가 없고 지구력은 훨씬 좋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짝밥 운영은 고수들도 힘들다. 초보 또는 떡밥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시기 전에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제가 초고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어려움을 가끔 겪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건 손이 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하물며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짝밥을 구르텐이면 구르텐, 어분이면 어분, 이렇게 해서 어분도 같은 종류의 어분이 아니라면은 짝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비중에 아주 가벼운 떡밥과 고비중의 떡밥을 양쪽으로 쓰시게 되면 어디에 맞는 건가요? 0점은 어디에나 맞추신 건가요? 너무 어렵고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요? 총정리는 뭐냐, 짝밥 운영은 초고수도 힘드니까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은 한 가지 떡밥을 오랫동안 써보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 그리고 수심을 맞추고 떡밥을 던졌는데 수심이 안 맞는다는 거는 떡밥의 크기가 너무 커서 착지 오차가 대부분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 적당한 크기로 낚시를 자주, 템포 낚시를 해주시는 게 해결책이다. 그렇죠. 그거죠. 가장 무난하죠. 그거부터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 착지오차가 생기는 거는 약간 그거 있잖아요. 밑밥용, 그러니까 집어제라고 하는 밑밥용과 먹이용을 다르게 쓰기 때문인데, 그거를 다르게 쓰지 않고 그냥 저희가 만드는 건 밑밥용도 먹이용도 되는 이런 레시피들을 항상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레시피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고기가 그래서 이렇게 탁 쳤다. 그럼 이렇게 탁 쳤다. 그러면서도 이제 안에 그루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루텐은 형태를 심이라 그러죠. 보통 잔부는 붙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떡밥에 대해서 더 심화 과정은 있는데 이 브랜딩 떡밥은 거기에 고비중, 저비중, 중비중, 그루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마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곡물류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떡밥에 대한 심화 과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영상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진짜 꼭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이버 카페에 EQ 피싱 찍어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